엄마, 말했잖아요. 도와주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엄마가 나를 막다른 골목까지 강요할 때 나를 불효자라고 비난하지 마. 진우, 너는 그것을 부요라고 부르니? 부요는 내가 엄마, 가족, 엄마가 가르쳐준 가치들에게 등을 돌릴 때 아닌가요? 가족은 우리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김치는 전통적인 음식일 뿐만 아니라 사랑, 세대 간의 유대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생활에 압박이 끼어들 때 그 가치들은 겨울 아침의 안개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라질까? 추운 겨울이 항상 자작한 김치의 매콤한 냄새로 따뜻하게 데워지는 광주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 산다. 제게 김치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어려움과 오해가 삶에 스며들 때 그 간단한 것이 갈등이 초점이 됩니다. 올 겨울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저는 올해 66세인 서경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광주시의 한적한 교외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길과 신선한 공기와 함께 저는 제 인생의 거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제 남편은 20년 전 어느 가을날 온 동네에 단풍이 붉게 물들면서 새삼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원래 따뜻한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자 생활이 있지만 김치 덕분에 짧은 주말에도 자주 돌아옵니다. 나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며칠 동안 식사가 간단해지고 다소 분주함이 부족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겨울마다 함께했던 김치가 가족들에게 친숙한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추억도 쌓였던 것 같아요. 그해 12월 어느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김치통을 다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초겨울이면 온 가족이 모여 김치를 담근다. 대추 냄새, 소금 짠맛, 고춧가루 매운맛.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모든 것이 공기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학교에 가고 결혼을 하지만 그날 그들은 항상 돌아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만남에서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 현우 씨가 아내와 아이들을 설득해서 전통 김치를 맛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학교에서 김치 만드는 것을 열심히 공부한 막내 손녀가 너무 실패해서 반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과 손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웃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항상 마음이 놓입니다. 모든 김치통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추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과거, 현재, 미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문화에서 김치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마다 집구석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 김치 담그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매년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눠 먹기 위해 수십 통의 김치를 만든다. 길 끝에 있는 닭씨나 건너편 지비씨 할머니는 늘 제 김치를 기다리시는데 칭찬과 함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원래 진우랑 민정이가 원래 하던 대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진우는 보통 시장에서 배추를 배달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민정이는 양념을 능숙하게 버무려주면서 입에서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들에게서 간단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우리 너무 바빠요. 며칠 후에 김치 가지러 들를게요. 진우의 목소리는 급한 듯 뜨였고 나는 더 이상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 그들이 도착한 날, 날씨는 흐리고 바람은 차가웠다. 진우는 정문 앞에만 차를 세웠고 민정은 평소처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녀는 나에게 인사를 건넸고 재빨리 김치 세 상자를 차에 실었다. 저는 웃으며 아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니? 진우는 그저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날 저녁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그들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궁금했다.
진우는 원래 침착한 태도를 취하던 애였는데 오늘은 김치통을 들 때 손이 떨릴 정도로 빈잔한 것 같아요. 항상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며느리인 민정이는 나를 못 본다는 말을 회피했다. 게다가 제 두 손자, 아이들은 종종 할머니 주위를 맴돌지만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일주일 후 나는 이 여사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는 민정이가 혼자서 시내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유를 몰랐고 그녀가 피곤하고 얼굴이 약간 수척해 보였다. 듣고 나니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급하게 진우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화가 계속 울려서 아무도 안 받아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고 생각이 안절부절 못해요. 혹시 진우 가족한테 나한테 말 안 하고 싶은 일 있는 거 아니야? 무력감이 나를 답답하게 했다. 올해 김치는 다 만들어서 나눠줬는데도 예전 같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남은 김치통들을 볼 때마다 진우나 민정이가 전화해서 설명해주길 바라고 다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침묵일 뿐이었다. 진우와 민정이 떠나고 난 후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서 청소를 했다. 부엌은 더 이상 차갑고 여느 해처럼 농담이나 잡담이 없다. 테이블을 닦다가 나는 간장경 아래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민정이 손글씨로 "세 박스만 더 준비해 주세요 라고 쓴 영수증이었다. 고마워요, 엄마. 종이를 집어들자 마음속의 공허함이 끊임없이 퍼졌다. 그 작은 종이는 짧은 글자로 원래 친했던 가족 간의 유대감이 이제는 냉담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민정이는 왜 나한테 직접 말하는 대신 이 메시지를 남기는 걸 택했을까? 생각들이 계속 빙빙 돌아서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서두르는 진우의 모습, 슬쩍 피하는 눈빛, 그리고 그들의 가족 상황에 대한 어정쩡한 질문까지 머릿속에 맴돈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진우의 일이 힘든가? 아니면 민정과 진우의 갈등이 있을까? 아니면 그들의 건강에 무슨 일이 있나요? 3일 뒤인 어느 추운 날 아침 예고 없이 진우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추측을 계속할 수 없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진문이 굳게 잠겨있는 것을 보았다. 이웃들은 며칠 동안 아무도 출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 마음이 갑자기 싸늘해졌다. 내가 막 돌아서려던 참에 한 대달원이 정문 앞에 멈춰섰다. 그는 물었다. 여기가 진우 형 집이에요? 급하게 배달할 물건이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집에 없었다. 배달이 조금 망설이다가 민정이에게 "손 좀 보내라" 며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다. 나는 봉투를 들고 있는데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기다리기로 했지만 봉투를 보면 볼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그날 저녁 나는 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3번 울렸고 아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급히 물었다. 진우야, 괜찮아? 엄마는 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요? 진우는 몇 초 동안 머뭇거리다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바빴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더 이상 말하기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거기에 앉아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진우가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제 아들이 제게 숨겼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불안감을 잊기 위해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민정이 종이와 저 봉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아.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제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요? 며칠 뒤 현관 앞에서 물을 깎고 앉아있는데 두 집 떨어진 곳에 사는 절친한 이웃 박모씨가 들렸다. 그녀는 원래 수다쟁이였지만 성실했고 종종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다. 오늘 그녀의 목소리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 여사님,
알고 계십니까? 나는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김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보았다. 너무 예쁜데 친구들한테도 파는 것 같아. 나는 누군가가 방금 내 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에 즉시 손을 멈추었다. 나는 반 여사를 바라보며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뭐라고요? 김치 팔아? 박 할머니는 고개를 빳빳이 끄덕이더니 전화기를 꺼내 보였다. 김치 사진은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되고 홈김치, 전통맛, 깨끗한 맛을 보장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주문을 위한 인닥스. 게시물 아래에는 구매 문의 댓글이 수십 개, 진우는 진지한 사업인 것처럼 한 사람씩 답변한다. 나는 닭할머니의 휴대전화를 들고 손이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그저 놀라움만이 아니라 깊은 상처입니다. 진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판매용이 아니라 가족의 추억을 간직하고 지인들과 나누기 위해 모든 사랑과 노력으로 김치를 만들었다. 자, 이것이 다시 돈을 벌기 위한 물품이 될까요? 그날 저녁, 나는 진우에게 바로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아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문제에 들어갔다. 진우야, 왜 엄마가 만든 김치를 팔아? 저쪽 끝은 몇 초 동안 침묵했고 진우는 약간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그냥 엄마가 만든 김치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집이 조금 어려워 이 방법도 좋은 것 같아. 나는 화를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다.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야지. 왜 어머니께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세요? 이 김치가 엄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진우는 조용했다. 엄마와 아이 사이의 느낌이 갑자기 이상하게 멀어졌다. 결국 그는 다음과 같이만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엄마에게 모든 것이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과는 얄팍하게 들렸다. 진우가 제 기분을 진짜 이해 못하는 거 알아요? 다음날 민정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녀는 미안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진우 형 대신 사과할게. 하지만 정말로 우리 가족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치만 조금 팔아보려고요. 모든 것이 어머니를 이렇게 슬프게 할 줄은 몰랐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민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엄마, 진우 형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어머니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민정이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질문과 얼마나 많은 의심이 답변이 왔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진우가 가족들의 유대감마저 바꾸면서 조용히 혼자 고민하는 쪽을 택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뒤숭숭한 채로 앉아 있었죠. 사랑과 실망 사이에서 저는 진우를 가족 내에서 지키려고 애쓰는 가치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날 저녁, 나는 계속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화기를 들고 진우 번호를 눌렀는데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 진우, 엄마 지금 만나야 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요. 저쪽 끝은 한참 동안 침묵했고 진우는 대답했다. 네. 엄마, 저랑 민정이 바로 지나갈게요. 1시간 넘게 지나서 진우와 민정이 문 앞에 나타났다. 둘의 어색한 얼굴을 보니 더 화가 났다. 나는 남은 김치 상자와 민정이 남긴 영수증까지 있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물었다. 엄마 김치 파나요? 진우는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그렇듯이 머리를 끄적이며 어리둥절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미소는 자연스럽지 않다. 엄마, 저 그냥 몇 개만 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많이 해서 오래 썩게 하면 낭비할까? 여기까지 들으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 목소리는 더 높고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낭비? 이 김치 한 통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는지 알아? 배추, 소금 알갱이, 엄마 양념 하나하나가 다 잘 준비돼 있어요.
엄마는 아이들을 먹이고 가족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타이거나 아무렇게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정이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옷자락을 꽉 조이는 그녀의 손을 눈여겨보니 초조해하는 게 분명했다. 진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숨을 깊이 들이마시지만 머뭇거린다. 결국 그는 목소리를 냈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가 귀를 기울여야 잘 들을 수 있었다. 엄마, 저 사실 김치 팔아요. 하지만 내가 엄마의 노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꼭 필요해요. 그 말은 나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다. 당근들은 말을 믿을 수 없어 진우를 보았다. 돈 필요해? 엄마한테 이걸 숨겨야 할 정도야? 왜 너희들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니? 이때 민정이 고개를 들자 눈이 충혈됐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 진우의 회사는 올해 초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빚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엄마가 알기를 원하지 않고 엄마가 걱정할까봐. 나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제가 항상 가르치는 아이들은 성실하게 살고 어려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제는 저를 숨기고 심지어 저를 상처 입히는 일을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민정이의 말에서 절망이 느껴졌다. 나는 한숨을 쉬고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다.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지만 서로에게 솔직해야 한다.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이지 숨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엄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사는 곧 타산할 것이고 채권자는 매일 온다. 민정이와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이때 진우의 당혹감과 잘못된 행동 밑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남편, 아버지의 두려움이 깔려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당장 용서할 수도 없다.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엄마에게 숨기는 일은 없다. 알아들었어? 진우와 민정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네, 엄마. 그날 저녁, 집은 여전히 추웠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저도 알아요. 풍파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직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정이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슈퍼마켓 이후 나는 반복했다. 울먹이는 목소리와 분노가 섞였다. 김치 담그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까?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통이고 가족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러나 분명히 아이들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단지 이용할 뿐이다. 민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지만 진우는 그렇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는 벌떡 일어나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평생 빚은 것처럼 해. 엄마가 원해서 김치 담그는데 우리 다 시키지 않았어. 그 말들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정성을 다해 희생했던 아들 진우를 바라보다가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코웃음을 쳤지만 씁쓸한 미소였다. 맞아. 엄마가 원해서 한 거야. 어머니는 이 가족이 여전히 그 가치를 지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키려고 했던 전통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너희들이 그걸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건 잘못이었어. 진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지만 여전히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때 민정이 목소리를 녹였다. 엄마, 제발 화내지 마세요.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진우야, 엄마한테 사과해. 하지만 진우는 돌아섰다. 차가운 목소리. 민정아, 그만해. 엄마는 우리의 압력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에게 김치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청부서, 해결해야 할 빚이다. 여기까지 들으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금요? 내가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진우, 까먹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셨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엄마는 가족의 전통을 돈과 맞바꾸는데 사용한 적이 없다. 그게 잘못된 거 같지 않아? 진우는 대꾸하지 않고 갈등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집안의 공기가 응고되는 것 같았다.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달래주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화가 나서 목소리가 완전히 쉬었다. 만약 너희들이 김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김치의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아이들이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에 가서 사세요. 그리고 엄마, 당신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말을 마치고 반이 넣고 진우 부부를 거기 앉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 앞에 서서 차가운 말을 하는 진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언제 우리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있었니?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언제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탁에 남은 김치통들을 보고 마음이 울렁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이 가족을 위해 김치를 담그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날의 말다툼 이후 내 마음은 무거워졌다. 부엌을 지나갈 때마다 덜 익은 김치통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다. 결국 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김치를 담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올해는 엄마가 김치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알아서 하세요. 보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창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서는 초겨울의 찬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차 소리도 없고 마른 잎만 마당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내 마음은 공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그 메시지는 진우에 의해 빠르게 응답되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그 전날에 아직도 화났어요. 나는 읽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반응하면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음날 민정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긴장되어 있다. 엄마, 올해 진짜 긴장 안 해요. 어머니가 화나신 건 알지만 더 나빠지는 건 싫어요. 나는 여전히 침착하다. 맞아요. 김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슈퍼마켓에서 직접 사세요. 엄마 안 해도 돼. 민정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한숨을 쉬었다. 전화를 끊기 전에 그녀는 단지 속삭였다. 엄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엄마, 그렇게 끊지 마세요. 아이들이 엄마의 김치를 좋아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흔들린다. 저는 조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카가 할머니께서 김치를 담글 때 매년 열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우와 민정이가 모든 것을 경시하거나 경솔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반 여사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서 여사님, 혹시 아세요? 진우는 지난주에 김치와 함께 요리 모임도 열 예정이었어요. 그는 할머니의 가전 김치 맛을 보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한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더 많이 판대요.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 여사가 돌아온 후 나는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진우는 김치를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올해 김치를 담그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더욱 확신하게 된 이유인 것 같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의 집은 아주 조용해졌다. 자손들이 놀러오는 소리도 없고 예년처럼 김치를 준비하는 분주한 분위기도 없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뒷마당을 청소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러 나갔더니 막내 아들 현우가 서 있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대추와 양념으로 가득 찬 커다란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현우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얘기 들었어요. 김치 만드는 거 도와주러 왔어.
엄마 김치가 없으면 겨울은 없어져요. 현우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일이 꼬이는 동안 제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을 간직하기 위한 희망의 빛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의 컴백이 진우의 마음을 바꾸게 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막내 아들의 등장은 이 추운 겨울에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내 결정 이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주말 아침차를 끓이려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까 민정이 이름이 뜨더라고요. 나는 약간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 민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수줍게 흘러나왔다. 나는 침묵을 지키며 그녀가 말을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잠시 망설이다가 민정이 말을 이었다. 엄마, 아직도 우리한테 화난 거 알아요. 하지만 진우가 방금 김치 담글 재료들을 다 사왔어. 엄마,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나는 얼핏 놀랐다. 진우가 적극적으로 재료를 사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의심스러운 억양으로 다시 물었다. 진우 진짜 긴장하고 싶어? 아니면 또 뭐 할 거야? 민정은 서둘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니, 엄마. 이번엔 정말 달라요. 엄마가 김치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은가 봐. 나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일부는 진우에게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고 싶다. 몇 초 동안 생각한 후 나는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너희들은 집에 가야 해. 진심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민정은 기쁘게 대답했다.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약 2시간 후 진우와 민정이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배추, 소금, 향신료뿐만 아니라 조년의 어린 손자들도 데리고 왔다. 아이들이 집으로 달려들어 할머니를 부르며 제잘거려서 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피곤해 보이지만 진지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진우. 엄마, 죄송해요.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엄마한테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마음은 여전히 화가 나 있지만 아들이 그렇게 진실한 모습을 보니 나는 더 이상 냉정해질 수가 없었다. 나는 온 가족을 부엌으로 안내하고 차근차근 안내하기 시작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법을 알려줬더니 진우는 물통까지 쏟을 정도로 서툴렀다. 민정이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고무적이었다. 그 장면은 내가 남편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쳤던 조기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그도 똑같이 서툴렀다. 하는 동안 진우는 갑자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마, 전에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김치는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요, 정이다. 엄마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쓴 전통이다. 그 말은 나를 감동시켰지만 나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정말 이해한다면 제대로 해라. 매 단계마다 조심해요. 엄마가 가족을 조심하는 방법처럼. 우리가 첫 김치를 다 담갔을 때 온 가족이 앉아서 먹어봤다. 진우는 김치 한 조각 한 조각을 보고 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더 열심히 공부할게.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가족의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김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말이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떠났을 때 나는 진우와 민정이 어둠 속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약간의 안도감이 점차 분노를 대신했다. 이번 겨울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음날 아침 진우가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일이 이렇게까지 긴장될 줄은 몰랐어요. 초겨울의 찬바람이 불어 집 전체가 음산해졌다.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들어선 진우는 어리둥절한 눈빛을 지녔지만 결심을 굳혔다. 엄마, 여기 사인해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아 앞에 놓인 종이를 바라보았다. 처음 몇 줄을 읽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제가 40년 넘게 살았던 바로 그 집인 주택 소유권 이전증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 진우, 무슨 생각해? 이 집까지 배달해달라고? 진우는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설명하려고 했다. 엄마, 대출 담보로 이 집이 필요해요. 자회사는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다. 제가 사랑했고 희망했던 진우가 이런 요청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집이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이곳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다. 그냥 회사 때문에 가져가고 싶어요. 진우는 얼굴을 숙였지만 여전히 변호를 시도했다. 엄마, 저는 가족을 끼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회사를 구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나를 믿어줘. 이 어려운 시기만 지나면 나는 너의 집을 돌려줄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축 처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절망적인 아들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이치이기도 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진우,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이게 엄마는 동의할 수 없다. 이 집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기념품이며 아이들이 자란 곳이다. 내가 그렇게 쉽게 배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우는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엄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이 돈이 없으면 너는 다 잃을 것이다. 아내와 아이들, 손자 모두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엄마가 보고 싶지 않잖아, 그렇죠? 나는 일어서서 진우를 바라보았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가족과 엄마가 지키려고 노력한 가치를 대가로 삼지 마세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서서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없이 떠났다.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집에 서 있었다. 진우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이 집은 가족에 대한 기억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전부이다. 그것을 잃으면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손도 대지 않은 김치통을 보며 마음이 가득했다. 제가 진우 씨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배워야 할 교훈인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진우는 가족의 핵심 가치를 희생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다. 얌도 증서의 마지막 줄까지 읽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다. 내 손은 종이를 꽉 쥐었고 마음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찼다. 고개를 들고 앞에 서 있는 진우를 바라보다가 어리둥절한 눈빛을 보내면서도 굳은 표정을 지으려 했다. 말없이 진우의 눈앞에서 종이를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제가 아들에게 바친 믿음의 잔재처럼 말입니다. 이 집은 엄마 거야. 나는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건설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내가 너의 달콤한 말 몇 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곳을 지키기 위해 무슨 희생을 했는지 알아? 진우는 거기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조용히 책임을 지는 대신 그는 갑자기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도 가족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한다. 엄마는 너의 압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돈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엄마는 내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도와주느니 차라리 이 빈 집을 지키겠어.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나는 내가 키우고 가르친 아들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고 느꼈다. 진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은 비어 있습니까? 이곳은 내가 자란 곳이고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지었던 곳이고 엄마가 너희를 위해 밤을 지새웠던 곳이야. 단지 몇 가지 빚을 위해 엄마가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고 후회와 무기력함이 상충되는 눈빛이었다. 민정, 아까부터 조용히 서 있다가 이제서야 와서 화해하려고 한다. 엄마, 진우 대신 사과할게.
그는 정말로 어머니를 슬프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벅차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생각해 주세요. 만약 회사가 더 이상 없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손자 두 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감정이 이 섬을 지배하게 놔둘 수는 없다. 민정아, 너희 힘든 거 이해해.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 집을 잃으면 다시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이곳은 어머니가 계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걸 너희들의 저당 잡힌 물건이 되게 놔둘 순 없어. 진우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도 이해해야 한다.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엄마가 도와주면 더 쉬워질 것 같아서. 말문이 막힌 슬픔에 젖어 진우를 바라본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에게 숨겨야 하고 이 집 전체를 빼내야만 합니까? 진우야, 엄마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걸 보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민정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자 실내 공기가 답답해졌다. 잠시 침묵한 후 나는 목소리가 누그러졌다고 말했다. 나는 이 양도 증서에 서명할 수 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으로 우리 관계를 망치지 말자. 진우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은 후회로 가득 찼다. 나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여전히 직면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 진우가 집의 진정한 가치와 이 가족이 무엇을 대표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목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미 긴장된 분위기를 찢었다. 엄마는 나만 생각해. 엄마는 항상 모든 일을 너무해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불효자라고 비난하지 마. 그 말은 마치 내 마음을 단칼에 찔리는 것 같았다. 나는 진우를 보고 그 말이 내 마음을 다해 키운 바로 그 아들에게서 나오다니 믿을 수가 없다. 진우가 처음 낯설어 보이는 게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에 틈이 생긴 것 같아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상처 때문에 여전히 목소리가 떨렸다. 불효요? 내가 감히 엄마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충분히 희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 엄마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 진우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분노로 인해 눈이 붉어졌다. 엄마는 희생했지만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엉망진창이고 한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과거를 단직할 수밖에 없다. 엄마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몰라.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테이블에 손을 얹었고 목소리가 격렬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어머니는 자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다. 엄마는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배추를 팔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압박감이 뭔지 모를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을 바꾼 적이 없다. 이때 민정이 걸어오며 참견하려 했다. 그녀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형, 그만 말해. 엄마 말이 맞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진우는 민정이의 손을 떼고 나를 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엄마는 엄마의 사고방식이 널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에게 불효해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나는 놀라서 내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저는 그냥 거기 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분노뿐만 아니라 감출 수 없는 절망감도 보였다. 민정이 울음을 터뜨리며 진우의 손을 잡아당겼다. 형, 충분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어머님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진우는 나를 조금 더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문으로 나다 나와 민전이를 두고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진우가 떠난 후 민전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다. 엄마, 죄송해요. 다 우리 잘못이야. 진우 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그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엄마 화내지 마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민정을 바라본다. 진우에게 불손함에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자제력을 잃게 만든 압박감에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격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나날은 먼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과연 진우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가족이 여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강하게 불고 매섭게 춥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추위가 2배 더 깊다. 그날 이후 저는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문 잠금을 바꾸었다. 내가 키보드를 누르는 모든 숫자들은 화가 나고 고통스러워서 손을 떨었다. 이 집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집인데 이제 제 아들을 위해 코드를 바꿔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진우가 집에 왔다. 초인종 화면을 통해 보니 거기 서 있었고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진우는 배를 여러 번 눌렀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 뭐해?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진짜 내 얼굴부터 하려고. 문 밖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안에 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안 하면 진우가 또 내다 못 참는 상처를 줄까봐 그날 오후 민전이 전화를 걸어 긴장한 목소리로 엄마, 진우가 방금 집에 와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는 엄마가 집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진짜 심각하다. 엄마.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고 목이 쉬었다. 민정아, 엄마는 어쩔 수 없어. 엄마가 계속 진우를 집에 들여보내면 엄마는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몰라요. 엄마는 이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우가 다 알아다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하는 거야. 민정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밀어낼 수 있어요. 진우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알아요. 진우는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마음이 약하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안다. 3일 후에 나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봉투가 없었고 문틈으로 급히 끼워져 있었다. 글씨체가 삐뚤삐뚤했는데 진우 거인 줄 알았어요. 짧은 내용. 엄마, 제가 한 말에 대해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가족과 두 손자를 생각해보세요. 저희 정말 갈 길이 없어요. 나는 다 읽었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 사과를 믿고 싶지만 아직도 짓누르고 있는 실망도 무시할 수 없다. 그날 저녁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선반에 남은 마지막 김치병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내가 사랑했던 김치이고 가족을 결속시키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이제 이 음식도 진우와 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여전히 강문을 휙휙 지나가고 차가울 정도로 춥다. 하지만 내 마음의 추위는 결코 따뜻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 가족이 언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균열이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일주일 뒤 베란다에서 야채를 줍고 있는데 갑자기 민정이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신발을 벗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몇 초 만에 내 앞에 무릎을 꿇은 민정이의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항상 지키려고 했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가 용서하고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나는 아연실색하여 민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사과와 동시에 진심 어린 소망과도 같았다. 나는 야채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가 목이 쉬었다. 민정씨,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너희들이 엄마한테 무릎 꿇기를 바란 적이 없어. 엄마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단지 이 음식이나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민정은 고개를 들고 후회하는 눈으로 말했다. 엄마, 이해했어요. 엄마의 고통과 노력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고 엄마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싶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고 마음의 분노는 서서히 누그러졌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김치 만드는 것은 배우기 쉽습니다. 민정씨, 하지만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바꿀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하는 말인가요? 민정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진우도 그의 잘못을 깨닫지만 그는 어머니를 만나러 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고 싶고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과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를 바꾸고 싶어요. 여기까지 들으니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가 없다. 나는 민정이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좋아,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김치를 만드는 것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고 가족을 묶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매 단계마다 인내심과 마음이 필요하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민정이와 함께 작은 김치를 담갔다. 나는 그녀에게 배추 고르기, 소금 씻기, 양념 섞기까지 단계별로 가르쳤다. 민정이가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들어주고 잘못하고 훈계받을 때가 있는데도 완성되었을 때 민정이는 갑자기 나에게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알겠어요. 엄마가 왜 항상 김치 담그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해. 그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일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할게. 그 말들은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민정이가 떠날 때 나는 한참을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암울한 나날들 사이에 작은 성관이 느껴졌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가족의 치유와 언젠가 진우도 같은 것을 알게 되는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내 앞에 무릎을 꿇은 민정이는 눈물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몸을 떨며 말했다. 엄마, 정말 배우고 싶어요. 김치만 담그는 게 아니라 엄마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 잘못 고쳐질 기회를 주세요. 민정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일어서며 모순이 느껴졌다. 내 일부는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내 용이함으로 인해 아이들이 가족의 가치를 계속 과소평가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야채 바구니를 짚기 위해 몸을 구부렸고 손은 가볍게 떨렸다. 공단은 침묵이 흐르고 창밖 바람 소리만 아슬아슬하게 불었다. 마침내 한숨을 쉬며 탁자 위에 야채 바구니를 올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다면 주말에 오세요. 하지만 엄마는 아이들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엄마가 한 일은 단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민정은 눈물을 닦고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엄마. 할 수 있어. 민정이가 떠날 때 나는 그녀의 그림자가 뿌연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약속일까요? 주말 새벽에 민정이가 와서 이번에는 어린 조카 둘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집으로 몰려들어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잘거려서 나는 웃음을 터뜨릴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정이는 배추, 양념, 심지어 새 앞치마까지 챙겼다. 내가 지도를 시작하자 민정이는 말 한마디를 열심히 듣고 심지어 학생처럼 메모까지 했다.
그런데 김치 담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추를 절이는 대목에서 그녀는 실수로 소금물통을 떨어뜨려 부엌 전체가 흠뻑 젖었다. 아이들은 옆에 서서 큰 닥수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여전히 진지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정씨, 김치를 담그는 것은 레시피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매 단계마다 헌신적인 모습이 가족을 돌보는 방법 같다. 민정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다시 할게요. 첫 번째 김치가 완성되자 민정이는 갑자기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엄마, 저는 이 김치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엄마가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을 항상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이의 균열이 어느 정도 치유된 것처럼 내 마음은 갑자기 가벼워졌다.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방금 만든 김치겸을 바라보았다. 이게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민정이의 변화는 봤다. 그리고 바라건대 머지않은 날에 진우 씨도 제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작은 부엌에서 오후에 햇빛이 찬문으로 새어나와 민정이는 김치 담그기 탁자 옆에서 우두커니 거리고 있었다. 소금에 절인 대추 냄새,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공기 중에 어우러져 가족이 함께 있는 겨울의 친숙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저마다 양념에 버무리고 잘못할까 봐 두려운 듯 시선이 집중된다. 저는 옆에서 가끔 몇 가지만 더 알려주곤 합니다. 민정아, 양념을 바를 때 양배추 잎을 하나씩 골고루 발라줘. 근데 너무 세게 하지 마. 김치는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다. 가벼워야 하는데 지나치면 안 된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엄마, 기억할게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가족을 위해 해준 것처럼 열정적으로 모든 걸 다 해볼게. 진우 씨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남았지만 민정 씨를 보니까 유난히 따뜻하네요. 적어도 나는 그녀가 정말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김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정이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서둘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나로 하여금 손을 멈추게 했다. 진우, 어디야? 오빠 목소리 왜 이렇게 이상해요? 대화를 잘 들으려고 했지만 민정이가 몇 마디 어물거리다가 전화를 끊자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민정이는 나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눈빛을 보냈다. 엄마, 진우 형이 방금 병원에 있다고 했어요. 그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지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했다. 제 생각에는 엄마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아. 나는 놀라서 눈앞의 모든 것이 갑자기 흐려지는 것 같았다. 어느 병원? 엄마가 곧 와야 돼. 나는 일어나서 마음이 불타고 있었다. 광주 시내병원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진우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두 눈을 감고 경산에 누워 있었다. 기대를 많이 했던 아들을 보니 이젠 지칠 대로 지쳐 쓰러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진우가 눈을 떴을 때 나를 보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나는 막았다. 가만히 누워 있어. 왜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진우는 얼굴을 돌렸다. 쉰 목소리.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고 따뜻함과 고통이 뒤섞였다. 진우, 엄마는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이지 누군가 혼자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까먹었어. 진우가 저를 보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다혈질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가족이 무너질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쓰다듬었고 마치 아이를 쓰다듬는 것 같았다.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만 가족은 무너집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민정이와 방금 만든 김치를 담근 채 부엌 식탁에 앉았을 때 내 마음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했다. 가족을 치유하는 여정이 길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희망의 빛을 보았다. 민정이가 처음에 변화를 줬고 진우는 틀려도 다시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어요. 케이블 위에 김치겸을 보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김치는 연결고리입니다. 모든 것이 금이 가더라도 엄마는 이 가족이 여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김치 한 덩이처럼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다. 닦은 다짓 봉푼이 차갑지만 마음속에는 약간의 온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